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정보 타파 중에서 건축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제 특별하게 구체적인 직업명을 얘기 안 하고 건축 관련 직업이라고 한 이유는 이 건축과 관련된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혹시나 건축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 좀 다각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축 관련 직업이라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통으로 설명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데, 이게 건축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건축물이에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주택, 학교, 뭐 빌딩 등등등 이런 건축물을 짓는 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소개할 텐데요. 대표적인 건축 분야 직업을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들 생각과 또 뭐 맞는 게 뭔지, 또 차이점이 뭔지를 보세요. 자, 건축 분야 직업 세 가지는 이렇게 있어요. 그냥 건축가가 있고, 건축 엔지니어가 있고,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건축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그 건축물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건축물,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그쵸? 또 내부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떻게 만들 건지 실제 건축물의 모양을 설계하는 사람을 건축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엔지니어는 뭐냐면은 건축가가 설계해 놓은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로 건축물,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그쵸? 이런 전문가를 건축 엔지니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건물을 짓는 거를 건축의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시공이라 그래. 시공. 실제로 건축물을 짓는 거를 시공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공 업무를 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했어요.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실제로 이제 만들었으면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방이라고 치면은 방 안에 뭐 TV는 어디다 넣고 또 뭐 의자는 어디다 넣고 그 다음에 벽지는 어떤 걸로 하고 등등 안에 있는 인테리어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구체적인 인테리어, 그쵸?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는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건축 분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로 토목공학과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대학 학과를 보시면 건축공학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토목공학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건설, 건축, 무슨 학과 이렇게도 부르고, 토목공학과를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토목공학과인데 지금은 뭐 건설공학과, 뭐 건설과 관련된 거, 어떤 뭐 환경과 관련된 거, 뭐 요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붙여진 공대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뭉뚱그려서 토목공학과라고 하는데, 요 토목공학과랑 건축과의 차이가 있어요. 토목공학과는 뭐냐면은 사회 기반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SOC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도로, 아니 댐, 뭐 다리, 뭐 터널, 그렇죠? 뭐 항만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토목공학과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건축물,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건축학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는 제가 따로 설명할 일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각 분야의 특징 및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건축가는 말 그대로 뭐 한다고 했죠? 건축물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어떤 창의성,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과 다른 새로운 건축물,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물을 만들 때 단순히 이성적인 사고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또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미적 감각이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꼼꼼함. 이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 도면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뭐 돌 하나, 볼트 하나까지도 다 도면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 건축 외관, 외면, 도면뿐만 아니라 뭐 수도 시설, 아니면 전기 시설 등등등 이런 것까지 다 도면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하나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들을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건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 미적 감각, 꼼꼼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인내심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건축가의 도면을 만드는 거는 단순 작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면들을 한두 장이 있는 게 아니라 많으면 수백 장, 더 복잡한 건물은 수천 장의 건축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면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단순 반복 작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건축가들은 실제로 설계 도면을 만들 때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는 작업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들끼리 협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아서 인내심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의 뿌듯한 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혹은 나의 팀이 혹은 나의 회사가 설계한 건축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이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 50년 이상, 그렇죠? 좋은 건축물은 100년 넘어서까지 가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설계한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건축 엔지니어는 뭐라는 거였죠? 설계 도면 만들어 놓은 걸 실제로 시공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의 역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하게 꼼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면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실제적으로 건축물에 그대로 다 적용했는지 확인하면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능력, 꼼꼼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건축 엔지니어가 실제로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은 건설 현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현장 소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보면서 실제 인부들이 설계 도면들을 제대로 짓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매니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도면을 가지고 인부들하고 서로 관계 맺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지어지는지 협력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뭐 창문 만드는 회사, 뭐 예를 들면 시멘트 가지고 온 회사,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의 회사들과 서로 컨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맞춰서 현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 엔지니어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연합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협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좋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보다 실제 현장에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요즘에는 건설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되게 좋아요. 요런 게 있고요. 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 만들어진 건물 내부에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쵸, 실내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엇보다도 창의성, 이거는
더 높은 창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가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미적 감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이거는 소품들을 가지고 그쵸? 이런 소품들을 배열하고 또 조직하고 짜맞추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소품들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대단히 섬세한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가보다 더 섬세한 작업이죠. 그쵸? 건축가가 방이나 외관을 만들어 놨으면 실제로 안에 TV나 뭐 안에 벽면 벽지나 그다음에 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조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는 다 퉁쳐서 어떤 미적 예술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고요. 실제적으로 미대에 진학해서 실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대에 진학해서 그런 감각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했다가 자, 비교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업별 학과를 볼게요. 우리 이제 첫 번째 건축가를 원하는 친구들 설계죠. 각 대학에 건축학과가 있어요. 이 학과에 들어가면 되고요. 보통 이 설계는 5년제입니다. 5년제. 왜냐하면 설계가 실제적으로 건물의 외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들어가는 설비까지 다 확인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년제 건축학과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학과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엔지니어 를 꿈꾸면 건축 각 대학에 있는 건축공학이라고 적혀진 데를 가고요. 요건 4년제입니다. 4년제를 가면 당연히 여기 안에는 뭘 배우겠어요? 건축 구조, 그쵸? 구조부터 어떤 시공,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도면을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겠죠, 그쵸? 배우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건축공학과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축공학과에 들어서 1학년까지 다니다가 2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나눠지는 과가 있어요. 그게 뭘로 나누자면 설계를 하는 과랑 시공을 하는 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설계를 하는 과는 5년제로 시공을 하는 과는 4년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공학과에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과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건축학과로 이렇게 뽑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서 입시 요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시면 나는 학과로 갈지 공학으로 갈지 고민이 된다 하면은 일단 요런 대학으로 들어가면 1학년 때 수업을 듣고 또 선배들 말을 들어오면서 2학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 실내 디자인과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4년제보다는 전문대에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제 학과죠. 이런 전문대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아까 말했던 식으로 미대, 그쵸? 미대를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순수 미술, 미대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순수 미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웹툰 작가도 나올 수 있고 요즘 웹툰 작가 유명하니까 웹툰 작가도 나올 수 있고 뭐 시설, 그쵸? 안에 있는 뭐 구조 같은 것들을 해서 구조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기가 들어가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실내 디자인, 건축과 관련해서 실내 디자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과 예술과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대 졸업자들 중에서 실내 디자인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학과들은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건축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건축사 이거는 아까 말했던 설계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설계 관련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이제 추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고 이 세 개 다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주고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유리하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혜택을 크게
주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던 없던 간에 어쨌든 관련된 졸업을 하고 나면은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시공 기술사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공학과 나오면 하는 거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사로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곳에서 실내 건축기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디자인과 인테리어과 관련해서 기사 자격증도 이렇게 봅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격증을 따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자격증보다는 이 건축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별표 건축 분야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그렇죠? 내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어떤 실내 디자인을 하는데 참여를 했다 또 실제로 주체적으로 활동했다 하는 거 그런 경력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경력들이 더 많은 사람이 자격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건축 관련 직업 진로를 볼게요. 자, 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 설계 분야예요. 설계 분야. 그래서 각 지역별로 혹은 뭐 여러 거점별로 건축사 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취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대표적인 거 사무 건축사 사무소 해안, 히림, 포스코, 정림 뭐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에 꼽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있고요. 건축사 사무소에 그렇게 취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취직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는 한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설계는 많은 경험과 경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집을 설계할 때 도면을 만들고 하는 거는 대학 5년 배우고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턴을 요구해요. 1년에서 2년 정도 수습 기간이 있고요. 이 수습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많지 않아요.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요 급여를 받으면서 배우는 단계죠. 의사로 치면은 인턴 의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 경력을 거치면서 경력이 계속 쌓이면 이제 연차별로 급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설회사인데 이건 이제 시공이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하면 흔히 아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뭐 롯데건설 뭐 등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요런 대기업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은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시공하는 그런 회사들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인턴 수습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없고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들어가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각 지역별로 있는 실내 디자인 회사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주변 보면은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영세 업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내 디자인 회사는 숫자는 디자인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편차가 심하겠죠. 잘 되는 데도 있고 영세하게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겠죠. 이건 개인별 편차가 심합니다. 어쨌든 실내 디자인 회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이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또 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번째 뭐냐면 기술고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행정고시 이거 뭐냐면 5급 공무원을 뽑는 행정고시인데 이 행정고시의 분야 중에 기술직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술직 분야를 쭉 보시면 예를 들면 건설직, 뭐 토목직, 아니면 뭐 전기직, 전자직 이런 식으로 공대 각 과에 맞는 기술고시 분야를 이렇게 뽑아요.
행정고시만 뽑는 게 아니라 행정고시 안에 일반직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하면 5급 공무원이 돼서 국가 공무원이 돼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배치가 돼가지고 뭐 건설 관리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건설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뭐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것들을 뭐 실제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국가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별표를 하나 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딱 보면은 이 기술고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행정고시라고 하면 우리 일반 행정고시만 알고 있지 이 공대생들이 보는 기술고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뭐 될 수 있다? 틈새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공대 들어가면은 공부를 좀 좋아하고 좀 안정된 수입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들 안정성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기술고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고시보다 경쟁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노려보면 좋아요. 5급 공무원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인데 공기업은 여러분들 말했던 공공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산하에 이런 공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 일하면 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준 공무원이 되면서 좀 이제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좀 이렇게 일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 기술고시는 아니지만은 9급에서 7급 사이에 이런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 뽑을 때도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는 공무원이죠, 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안정성을 취하면서 내가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세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수입을 볼게요. 수입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인데 제가 여기 쭉 나열해 드린 설계는 대표적인 설계 사무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차 요 사무는 왜냐면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되게 높습니다. 5천만 원부터 3,800만 원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건축사 사무소 그러니까 설계 분야는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기업 위주의 이런 잘 나가는 건축사 사무소는 그나마 그래도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돈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입이 연차가 낮을수록 수입이 급여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열정페이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설계 분야는 뭐냐면은 별표 개인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나가는 약간의 10%의 건축사 사무소 혹은 건축사들, 설계사들은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 밑에 있는 사무소들은 평균보다는 적게 돈을 번다. 그러니까 평균 직장인보다는 적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 설계 비용이 건축 전체 비용의 10%를 설계 비용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 하나 건설하면 보통 건축물 하나 하면 500억에서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뭐 조 단위로 넘어가죠. 그렇죠? 뭐 2천억까지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500억짜리 단일 건물 하나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에서 설계 분야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내가 당선이 됐어. 그러면 나의 설계 작품이 아파트나 건물로 지어진다고 치면은 500억의 10%는 얼마예요? 50억이에요. 나한테 5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되게 높은 비용이 설계 비용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계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당선이 되고 많은 건축물을 내가 설계할 수 있으면 개인 역량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역량이 부족하면은 내가 설계한 게 계속 당선이 안 되고 건축물로 반영이 안 되면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차가 심하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노려볼 만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공 분야, 그렇죠? 시공 분야. 건축공학과 나오면 시공 분야인데 이렇게 대표적인 건설사 나와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랑 본사에서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를 나눠놨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 시공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수입 급여가 높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축 분야는 이런 분야들은 시공 분야들은 좀 돈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시공사들은 해외로 나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보다 해외에 더 건설 경기가 많기 때문에, 국내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하는 게 꿈인 친구들은 이런 데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의 인원의 한 50% 60% 이상이 다 시공사에 취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도 안정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내 인테리어 분야는 제가 이제 가져오지 못했는데, 왜 가져오지 못했냐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 건축사보다 더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 디자인 분야는 막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실내 디자인 회사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2,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5천만 원 넘어서 잘 나가는 데는 1억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건축사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의 역량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망을 볼게요. 자, 우리 이제 1970년대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때는 건축과 관련된 게 공대 중에서 탑이었어요. 탑. 이때는 여기만 나오면 취직도 잘 되고 취직도 될 뿐만 아니라 다 모셔갖고 그 다음에 건축이 붐이었기 때문에 돈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건설 붐 이후에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건축과에 대한 점수도 낮아지고 이게 쭉 낮아졌는데, 그런데 현재 오면서 70년대 이후로 지금 오면은 한 5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재건축 요구가 증가하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요구가 현재로서는 더 이제 많이 속속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루칩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약간 시공회사와 관련된 거예요. 해외 건설 분야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쵸? 주로 중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공 건축 공학과를 가서 무슨 건설회사니 포스코니 롯데니 뭐니 들어가면은 대부분 해외로 파견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이런 곳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MZ세대에 맞추어서 우리 이제 건축물은 그대로 있다 쳐도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고 좀 더 센스 있게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실내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고 싶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좋은데 마지막 네 번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워라밸을 봤을 때 요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분야,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분야는 말씀드렸지만 낮과 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나 따와서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몰리는 경우, 혹은 마감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라밸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나마 시공 분야는 그래도 이제 건설회사에 가면은 출퇴근이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라서 출퇴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요 건설회사는 또 단점이 뭐냐면 출장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회사가 서울에 있다고 쳐도, 왜냐하면 건설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방 근무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근무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또 출장이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 워라밸로 따져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넘어서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건축 분야를 또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보람이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내가 만든 건축물, 또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보이는 뿌듯한 직업 분야.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가 직접 짓고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건물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렇죠? 이게 100년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건축물을 보면서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은 이만큼 뿌듯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요거 보고 가는 거예요. 건축 분야는. 그래서 나도 요렇게 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내가 만든 건물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요 건축 분야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축 분야의 직업 한번 소개해 봤어요.